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이제 곧 입국합니다. 미국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3일 만인데 공항에서 바로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최강 한파가 주말을 강타한 가운데 내일 아침 출근길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잠시 후 입국합니다.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피성 출국 논란과 함께 증거 인멸이나 말 맞추기 의혹이 일었던 김경시 의원. 경찰은 입국 즉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지혜 기자, 지금 김경시 의원 입국했습니까? 김경 서울시의원이 탑승한 걸로 알려진 이 항공편, 잠시 뒤 이곳 인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미국 라스베가스가 출발지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편인데요. 원래 오후 4시 4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2시간 정도 지연되면서 이곳 입국장에서 김 시의원의 모습을 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김 시의원은 내일 새벽쯤 귀국할 걸로 전해졌는데요. 귀국 일정을 당겨 오늘 오후 입국편으로 항공권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헌금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귀국을 하는 겁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미국 출국 목적에 대해 자녀를 보러 간다는 취지로 도피성 출국이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현지 시각 6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행사에서 김 시의원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 입국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오늘 임의동행 형식으로 김 시의원을 바로 조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돈을 건넸지만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경찰에 냈는데요. 경찰은 이 돈의 성격과 반환 여부와 시점 등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한 취재를 하던 중에 또 하나 의심되는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습니다. 김 시의원이 3년 전쯤 이 법원 경매를 통해서 경기도 양평에 있는 땅을 취득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안의 종점이 이 땅 근처로 확정된 지 불과 2달 뒤였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나무가 무성한 야산입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2023년 7월 법원 경매로 낙찰받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땅입니다. 도교통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안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지 2달 뒤에 낙찰받았는데 강상면 종점에서 직선으로 5km쯤 떨어져 있습니다. 김경 시의원이 매입한 양평군 강상면 야산인데요. 김 의원을 포함해 21명이 이 땅의 주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5,000평 규모의 임야로 기존에 21명이 공동 소유해왔던 땅인데 이 중 1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자 김 의원이 낙찰받은 겁니다. 당시 김 의원은 재선 시의원 신분이었습니다.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은 아닌 걸로 보인다는 게 주민 설명입니다. 여기는 음지에다가 사람이 살는 것도 힘들고 농사는 뭐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많이 위험하죠. 폭우가 큰 거 내리면. 인근 부동산은 김 의원이 취득한 땅이 내년에 들어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삼북요금소와 양평고속도로 강상면 노선안의 중간에 있었다는 입지에 주목합니다. 네, 이건 딱 중간 지점이에요. 홈게트 생기면 아무래도 땅값이 오르겠죠?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둔 취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는 김 시의원 측에 이 땅을 낙찰받은 목적 등을 전화와 문자로 물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서상희 사건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김경시 의원, 인천국제공항에 언제쯤 도착을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방송 직전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시 의원이 탑승한 항공편 도착 예정 시간이 조금 변경은 되고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6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취재진이 입국장에 나가 있는데요. 김 의원 모습을 좀 보려면 1시간 정도 현재는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귀국한 김경시 의원은 네. 그러면 그대로 집으로 가는 겁니까? 집으로 가진 않고요. 귀국 당일인 오늘 바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가서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체포는 아니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곧바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공천 헌금 관련 다른 고발인 조사를 미루고 김 시 의원 조사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 팀장, 네. 원래 김경시 의원이 네. 내일 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하루 일찍 앞당겨서 왔어요. 네.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까? 사실 김 시 의원 입장에선 수사에 협조하려는 모양새를 보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지난달 29일 강선우 의원 공천원금 1억 수수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건이 경찰에 배당된 직후에 김경시 의원 미국으로 출국했고요. 수사가 본격화될 시점에 해외로 바로 나간 겁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아들을 보려고 사전에 결정된 출국이라고는 했는데 CES 박람회에서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 출국 목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의혹 제기 13일 만에 귀국을 한 건데요. 제가 법조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등 상황에 대비해 수사에 협조하려는 인상을 준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조사를 한다면 네. 경찰은 김 시 의원에게 뭘 물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1억의 행방입니다. 원래 김경 의원은 최초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 돈을 준 적 없다고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체류기간 경찰이 낸 자술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줬다 돌려받았다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뀐 진술 강선우 의원의 지금 보시는 해명과 일치한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줬고 받았지만 돌려주고 돌려받았다 주장하는 건데요. 반면 김 시 의원에게 돈을 받은 전달자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은요. 쇼핑백은 받았지만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말을 맞춘 건지 결국 1억을 언제 줬고 언제 돌려받았는지 이 사실관계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문제의 돈이 공천 헌금이었는지 그것도 밝혀내야 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인데요. 바로 목적인데요. 왜 줬는지 그 목적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억 원의 성격, 공천 헌금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김경시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공천 목적이라면 사실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도피성이라는 의혹을 받는 김경 의원의 출국 목적에 대한 확인도 이번 경찰 조사에서 추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김경시 의원을 조사하면 네. 그 다음은 누구의 차례입니까? 일단 김경시 의원에게 돈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전 사무국장 조사는 끝났고 오늘 또 돈을 받았다는 김경 의원 조사를 했잖아요. 이제 남은 건 돈을 받은 강선우 의원 차례입니다.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 보도로 김경시 의원에 대한 이 추가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 보신 리포트처럼 사실 김경시 의원은 2023년 7월 경기 양평군 강상면 야산을 법원 경매로 사들였는데요. 이 땅을 산 시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안의 종점을 기존의 양서면에서 강산면으로 바뀐 지 불과 2달 뒤였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 땅에 오늘 가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 굉장히 심하고 음지에 땅이 얼어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지어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인근 주민 증언이었습니다. 개발 호재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취득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 파문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바로 김병기 의원입니다. 갑질과 이해 충돌 의혹, 가족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 사퇴 이후 아직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명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최후 통첩까지 날렸습니다. 손인혜 기자 보도 이후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 지도부. 신속한 윤리심판원의 심판 결정을 요청하는 것 이상의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늘은 자진 탈당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김 의원이 탈당하지 않으면 지도부 차원에서 비상징계권을 발동해 제명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당의 부담이 가중될 걸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사실상 탈당 압박을 한 바 있습니다.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죠. 다만 당 관계자는 내일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에 따라 여러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제명이나 탈당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부 이혜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사실상의 탈당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속내는 뭔가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 만날 때마다 이번 일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말했거든요. 끊을 건 빨리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최고위원회 원내대표 선거까지 열렸잖아요. 새 판을 짜는 날인 거죠. 그런데 내일로 예고된 윤리심판원에서 결론 안 날 거다, 가벼운 징계가 나올 거다, 어정쩡한 기류가 감지되자 미리 분위기 단속에 나선 거란 말도 나옵니다. 수석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당대표 비상징계권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온 겁니다. 기자들에게 예상보다는 강한 표현을 썼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죠. 네, 비상징계 자체가 이례적이긴 합니다. 윤리심판원과 관계없이 당대표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는 건데요. 당직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현역 의원을 상대로 비상징계가 거론된 건 처음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 당규를 보면요. 처리를 빨리 하지 않아서 당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긴급하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 혼자 할 수는 없고요.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징계 종류는요, 경고 조치부터 당원 자격 정지, 가장 센 제명까지 있습니다. 대신 징계 대상이 현역 의원이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좀 세게 해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도부가 김 의원 거취를 빨리 정할 수 있게 명분을 만들라는 거죠. 당장 심판원 관계자도요. 비상징계 언급을 압박성 카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자, 우리도 갑갑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당이 압박은 하는데 정작 김병기 의원 측 소명을 아직 못 받아서 결론 내기 힘들다는 거죠. 민주당이 이렇게 지도부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반면 김병기 의원은 탈당 없이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병기 의원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김 의원 보좌진들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김 의원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내일 직접 소명할 텐데 굳이 공개적으로 윤리심판원을 압박할 필요가 있겠냐고요. 비상징계와 관련해선 의원에게 사전에 따로 언질은 줬을 수 있다고 추측은 하던데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병기 의원 내일 윤리심판원에 직접 나가기는 하는 겁니까? 네, 직접 출석해 소명하겠다는 게 김병기 의원 측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 최대한의 자료를 준비해 직접 들고 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터져나온 의혹들 대부분 수사 대상입니다. 김병기 의원 내일 출석하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메시지도 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김병기 의원이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수석 대변인의 입을 빌려서 공개적으로 비상징계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만큼 이에 준하는 조치가 있지 않겠냐는 게 중론입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 당선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간담회가 잠시 후에 예정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비상징계 등 관련 논의가 있을 걸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새 지도부와 논의하는 첫 주제가 전 원내대표 징계권이 되는 셈입니다. 잠시 뒤에 당선될 이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 간담회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정청약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인사청문회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도 지명철회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 네트워크는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분양계약 취소뿐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적 자질이 결여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결혼한 장남이 주말의 상경에 서초동 부모집에 살았다는 해명은 속아 웃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반포동 아파트를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서 분양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토부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분양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청 자격 조건 때문에 떨어진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자격이 없이 했다면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문회를 보고 조사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측근들에게 불법 부당한 일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공천 헌금 의혹으로 시끄러운 민주당에게 사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를 채울 새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명까지 이 지도부가 새롭게 구성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당청 관계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솔 기자,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결정됐습니까? 네, 현재 막바지 개표가 진행 중인데요. 잠시 뒤인 7시쯤이면 원내대표 당선자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3선의 한병도, 진성준, 박정, 백혜련 의원이 맞붙는 4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최다 득표저인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개파색이 비교적 옅어 차별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인 약 4개월에 불과하지만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사태로 흔들린 당의 신뢰도를 빠르게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재선 강득구 문정복 의원과 초선 이성윤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이건태 의원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강득구 의원은 연설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특검, 사법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정복 의원은 청심을, 이성윤 의원은 내란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친 이재명계인 강득구 의원과 친 정청래계인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연직을 제외한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친청계로 채워졌는데요. 특히 권리당원 투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권리당원 사이 정청래 대표의 높은 지지세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오늘 정말 추웠죠.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에 눈까지 더해진 최강 한파가 엄습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동하 기자, 날씨 탓인지 주변에 사람들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주말 저녁에도 불구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서울 광화문 광장의 현재의 기온은요, 영하 3도입니다. 이 바람이 아주 강하고 또 매섭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입이 꽁꽁 얼었고 또 손도 장갑을 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와 장갑까지 중무장을 해보지만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눈뜨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춥고 가만히 있어도 귀가 깨질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뼈에 새겨지는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바람이 너무 많이 세서 진짜 조금만 과장하면 날아갈 것 같아요. 월요일인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영하 1, 2도 더 떨어집니다. 전국 최저기온은 영하 14도로 출근길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서울은 영하 9도, 춘천 철원이 영하 14도 등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 날씨를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을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눈, 비가 얼어붙으면서 내일 출근길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전역엔 어제부터 폭설과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줄줄이 결항되거나 지연됐고 가로수가 넘어졌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가래로 쉴 새 없이 눈을 치우지만 곧바로 다시 쌓입니다. 차량 지붕에는 눈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폭설에 전통시장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목포 도심 도로 곳곳도 쌓인 눈에 차량들이 거북이 걸음입니다. 제설 차량이 바쁘게 오가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처음이에요. 저 운전 30년 넘었어요. 교회 가다 이런 일은 사상 처음이에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남 무안 25cm, 목포 20cm, 해남 19cm 넘는 적설량을 기록 중입니다. 폭설에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는 날 전남 진도에선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와 충돌한 뒤 전복됐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제주 서귀포와 산간 지역에도 15cm 넘는 눈이 쏟아지면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등 눈길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눈길 사고인데 한쪽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그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들이 이제 같이 이제 미끄러지면서 사고 난 거죠.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요.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공항에선 항공편 8편이 결항됐고 120편 넘게 지연됐습니다. 제주와 전남 지역 항구에서도 대부분의 배편이 운항 중단됐습니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많게는 7cm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항해 중이던 대형 화물선이 다리 교각에 부딪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허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화물선 옆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6분쯤 전남 목포를 떠나 중국으로 향하던 2,500톤급 화물선이 신안군 천사대교에 부딪힌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체에는 폭 3m, 높이 1.5m의 구멍이 났습니다. 교각에도 부딪힌 흔적이 보입니다. 선장 등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분수처럼 물이 솟구칩니다. 오가는 차량들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지나갑니다. 어제 낮 1시쯤 경기 하남시에서 지름 2.2m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분출되듯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워낙 많이 넘치니까 도로 건너편 저쪽에는 자전거들도 못 다닐 정도로. 단수는 없었으며 오늘 오후까지 이틀째 긴급 보수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한파와 차량 진동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엔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2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앞서가던 6.5톤 화물차를 들이받고 뒤따라오던 다른 SUV가 또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SUV 운전자가 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사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만 110명이 넘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공습을 선택지에 올려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대전화 불빛을 든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모닥불이 곳곳에서 피어오릅니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전면 차단 조치가 나흘째 이어지고 곳곳에서 전기마저 끊기자 시위대가 직접 불을 밝히고 나선 겁니다. 미 인권단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12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일부 외신은 보안군의 무차별 진압으로 병원 안에 시신이 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악화하자 미국도 군사 개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어느 때보다 자유를 원하고 있다며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공습까지 검토 중이며 나아가 새로운 군사 타격 선택지를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란 당국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부상당한 시위대를 찾아내기 위해 보안군이 병원을 급습하고 앞서 검찰총장은 시위대에 사형까지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직속 무장 조직인 혁명수비대는 안보수호는 우리의 레드라인이라며 사실상 군의 전면 개입을 선포했습니다.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까지 전 국민적 파업과 도심 장악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이란 내부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오늘 새해 들어 첫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을 의식한 듯 최대 규모로 진행됐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수송기에서 밧줄을 타고 부대원들이 작전 지역에 내립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 먼저 적진을 정찰하고 곧이어 부대원들이 진군합니다. 박격포 발사와 함께 탱크 부대도 등장합니다. 일본에서 섬 지역이 침략당했을 때를 가정해 실시된 훈련입니다. 내년 새해 초에 열리는 정례 훈련이지만 중일 갈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미국, 영국 등 14개국이 참가해 최대 규모로 실시됐습니다. 我が国は今、戦後最も厳しく複雑な安全保障環境に直面しています。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정권은 안보 정책의 근간인 안보 3문서를 올해 개정하면서 태평양 방위 강화를 명기할 방침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태평양에서의 군사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태평양 지역 섬의 대형 선박 정박을 위해 항만과 활주로를 정비하고 레이더를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오키나와 인근을 거쳐 도쿄 방면으로 비행했는데 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등 중일 간 긴장감은 새해에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이 무인기 파장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여정은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노동신문 등에 낸 담화에서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어제 해당 일자의 무인기 운용 사실이 없다며 민간 무인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조사할 뜻을 밝힌 데 대한 반응입니다.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다면 중대 범죄일 수 있다며 군경 합수팀의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도발 의도가 없다는 우리군 발표에 대해 현명한 선택이라면서도 한국을 불량배, 쓰레기 집단에 비유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 이후 검경이 빠르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간 동호회 가능성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 주재로 국방부와 합참, 통일부, 경찰 등 관계기관 실무자급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내부 일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겨울이면 집안 곳곳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 때문에 곰팡이가 늘어납니다. 천식이나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결로 예방법 김지윤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창틀을 따라 검은 점이 수두룩합니다. 모서리까지 번진 곰팡이는 이미 벽지 속 깊숙이 스며든 모습입니다. 커튼을 들추면은 창문에 물이 엄청 많아가지고 닦아줬던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커튼에도 물이 묻게 되면은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커튼은 버렸거든요. 겨울철에는 차가운 벽면과 따뜻한 실내 공기가 만나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가 쉽게 생깁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던 곰팡이 포자가 이 물기 위에 쌓이면서 검게 번지는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호흡기 질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기관지로나 코로 들어가면서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고 천식 환자들한테도 만일 정말로 폐 속에 침착이 된다면 곰팡이가 폐에서 자라는 그런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창문이나 벽과 가구 사이에 최소 5cm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루 2회 이상 창문과 현관문을 함께 열어 맞통풍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난방 온도를 과하게 올리기보다는 20도에서 22도가 좋고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앞으로 최대 7cm의 많은 눈이 더 쌓이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중부 서해안에, 오후에는 중부지방 전반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눈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간, 경기 동부의 많게는 7cm로 많이 쌓이겠고 충남 서해안에 5cm, 충북에 3cm, 서울엔 1cm 미만이 내리겠습니다. 추위의 기세도 계속됩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내려진 한파특보가 여전하고요. 내일 아침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에 반짝 영상권에 들지만 주 중반까지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춘천은 영하 14도, 대전과 대구 영하 8도의 한파에 유의해서 옷차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